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이렇게 유럽 방문을 하셨죠. 유럽 방문을 했었는데 영국을 방문했을 때 좀 해프닝이 있었죠. 차에서 내리다가 치마를 잘못 밟아서 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멋지게 대응을 합니다. 다이나믹, 아주 극적으로 입장한다. 넘어졌다 이걸 쓰면서 참 당황할 순간이거든요. 내리다 말고 대통령이 무슨 런던시 무슨 만찬인가 하는데 기빈으로 참여해서 국가 원수로서 차에 내리다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창피하면 막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뭐 안 그러면 엄마야 그러든가 어머나 이러든가 그럴 텐데 아주 다이나믹하게 입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번 유럽 순방에서 최고 얻은 성과는 넘어질 때 일었으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내가 입장하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이끌고 싸웠던 처칠이 의회 연설을 하는데 처칠이 그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리고 처칠이 영국의 그 귀족 4대 가문 중에 하나이고 아주 그 집안은 거의 왕족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왕족 수준에 달하는 그런 귀족 전통적인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장교가 됐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군인으로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납치까지 했다고. 근데 의회 연설을 하러 올라가다가 잘못 뒤져가지고 꽈장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그 처칠 반대파 막 이런 그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칠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넘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위기를 팍 치고 넘어갑니다. 멋지죠? 나는 정치인이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처칠이 노벨문학상 탄 거 아세요? 예. 네. 정치인이 노벨문학상을 못합니다. 왜 정치만 하지 문학을 했을까요? 문학상을 탈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기지가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삶이 평탄치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님이 참 그런 비극적인 총격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항상 불화하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6차례에 걸쳐서 마약 혐의로다가 잡혀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의 사유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열려가는 그런 그 자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멋진 내용을 했구나. 그리고 나올 때는 조용히 나간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주최했던 사람들도 전부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그랬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어있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외국에 나가면 불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연설도 잘하고 그렇게 임기응변도 좋고 대응도 멋지게 하는데 국내만 들어오면은 입을 꽉 닫아버리고 국내 언론은 인터뷰를 안 합니다. 야당한테도 그런 멋진 농담과 제스처를 왜 못합니까? 이 국정원 무슨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그 특수수사팀장을 보고 측에서 조금 보고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3개월 정직으로 해가지고 다시 팀장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여정치청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진환이라고 거짓말 잘하는 그 검사. 그
국민들 앞에 텔레비에 나와서 검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김무성 그 의원, 서면조사하고 뭐고 다 뭘 어떻게 했다고 김무성은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검사가 한국의 사법부의 보루에 앉아있는 이런 나라.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아니면 야당이냐 여당이냐를 떠나가지고 이해가 가야지 돼요. 지금 특검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러는 걸 여당에서 사법부에서 수사 중이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뭐 특검을 하든지 하자 하는데 저도 특검은 반대입니다. 특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팀장을 새로 불러다가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할 게 없어지죠.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정직시켜서 놀고 있으니까 와서 이거나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월급은 국민들이 걷어서 주고 윤석열 팀장이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나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세요. 간단한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라는 조직에서 그 자기 상관의 명령하고 반하는 그런 딱 하려고 그럴 때는 살아온 검사 생활 세월 동안에 그러면 앞으로 진급해야지 되죠. 먹고 살아야겠죠. 애들 가르쳐야겠죠. 재산과 명예와 자기 일생을 전부 다 집어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을 저렇게 정직시켜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검사 생활하다가 서면 징계라도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 진급 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 스님들이야 그렇게 상관없지만 저야 뭐 봉원사에서 뭐 나오거나 쫓겨나오거나 뭐 중간에 징계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이 좋은 거예요. 이런 그 국내 정치 참 어지러운 정치를 놔두고 아마 벨기에에서 타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다가 아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렸을 텐데 내리기 싫었을 거예요. 내리기 싫어서 아이고 뭐 하늘에서 한 서너 바퀴 더 돌고 갑시다. 그러다가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심 이렇게 빨리 흉흉해지는 게 거짓말입니다. 권력기관이 정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이걸 가리려니까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믿습니까? 국가기관의 공직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들 자식들이 전부 군대를 안 가려고 자기 국적 포기하고 외국 국적 취득하고 본인은 군대 안 가고 하는데 누가 전쟁 나면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단지불의 회원들은 불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어디 가든지 처칠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넘어져야겠구만. 이 여유. 국가원수로서 외국 방문했다가 차에 내릴 때 넘어졌는데 아주 극적으로 내가 입장을 하는군요. 이런 여유. 이게 공부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자기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지금 차업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유럽에 가서 안 넘어졌으면 저는 진짜 이런 유럽 방문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순간 그 한마디가 유럽 순방의 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칭찬도 할 줄 압니다. 공부를 좀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공부의 개념을 어디다 줘야 될 것인가? 어제 그저께 저녁인가요? 아침 뉴스인가요? 나 참, 어떻게 참 눈물 나는 뉴스인데요. 수시 시험을 친 여학생이 집에 와서 답안지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미안합니다. 먼저 떠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수시 성적 안 나왔다고 그게 뭐라고 자살을 합니까? 10여 년 전인가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 아빠가 판검사다라고 맨날 가르치니까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다 불 질러가지고 저 5 가족 누나하고 해서 다 불타 죽은 거 아시죠? 판검사냐. 우리 신도분 중에
따님 한 분이 지난번 법회 때 검사 됐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좋은 검사 돼야지 된다고. 꼭 좋은 검사 되겠다고 해서 제가 뭐 얼굴이 착하게 생겼어요. 나쁜 검사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쁜 검사 되면 제가 그냥 놔두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무조건 자식을 판사, 검사, 의사,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이 뭐를 바라고, 뭘 원하고, 어떤 길을 갈 건가 봐가지고, 그거 잘 가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몰아서 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판사, 검사, 의사. 안 되면 뭐, 대리사라든가, 돈 되는 직업 같은 거.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도, 내가 미술을 하고 싶어도. 이건 부모가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유치원을 가야 되고, 좋은 국민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중학교, 사교육 다 안 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면, 학교 가면 학교에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아니죠. 쟤를 이기고 밟고 넘어가야 될 적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 끝났습니다, 이제. 박탄이에요, 이거. 상대방 우정, 친구. 아니, 국민학교 때는 내과에 가서 놀기도 하고 서로 비슷하게 싸우기도 했다가 또 다시 악수하고 친구가 되고, 그래야지 어렸을 때, 저도 뭐 중학교, 국민학교 때 지금도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하상님, 권혁조, 저는 이름은 이제 한기중이니까 서희가 국민학교, 원국민학교라고 충남 당진에 있는 그 김대건 신부님 출생지입니다. 충남 당진 무광면이라는 데가 그 원국민학교를 잠깐 다녔어요, 1년. 그때는 제일 생각이 나요. 남녀 합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떤 그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다 나갔다 했어요. 1등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병련이라는 여학생이 제일 이뻤고, 남한포에 사는 권정래라는 여학생은 얼굴은 좀 못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들어가는데, 야, 기중이가 뭐 병련이를 좋아한다더라, 야, 뭐 상님이 제가 뭐 누굴 좋아한다더라 해가지고, 결국 삼각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묘지에 가서 비슷하게 싸웠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코피가 나고 한나절을 싸웠으니까. 참, 일찍부터 der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으로 사면서도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웠던 친구들. 이러한 우정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무전히 여행도 떠나고 싶고, 차살도 하고 싶고, 이럴 때 친구. 저녁에 만나가지고 어른들 몰래, 이렇게 소주 따라 놓고 볶음밥 몇 개 가면서, 뭐, 햇새가 어쩌고, 개패가 어쩌고 하면서, 지도 잘 모르는 소리 막 하면서, 카르마조프가 형제가 막, 니 봤냐, 막, 그거 봐라. 이랬었고. 이게 사춘기 시절에 겪어야 될 아픔이면서 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 아니면 뭐 희망 이런 것들이 그때 엮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때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판검사 되기 위해서 기능적 교육만 받는 겁니다. 기능적 교육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OECD, 거의 얘기해서 뭐 밥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모인 게 OECD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OECD가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행복지수는 제일 꼴찌입니다. 정치는 전부 거짓말 투쟁입니다.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도 잡아뛰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수사하는 검사를 징계를 매기는 이 후진국이라고 할 수, 나라가 아닙니다. 후진이 조직 탄력 집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보고 무슨 뭐 우리가 중진국을 벗어나서 뭐 1년 연 소득이 국민 소득이 무슨 2만 달러를 넘었느니 4만 달러가 다가왔느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부탄이라는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물질의 빈부의 격차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별로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절대적 기준치가 못 돼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도 자기가 사유를 통해서 깊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원할 게 없고 구할 게 없는 거죠.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산더가 와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햇빛 가리 말고 비켜 임마. 나 같은 사람이죠. 아리스토포스라고 디오게네스 친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포스라고 디오게네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같은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왕 앞에 가서 이제 교환입니다. 구신굽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리스토포스가 길을 지나가다가 디오게네스가 냇가에서 이제 뭐 허름한 천막 같은 데 지어놓고 손글자리에 물 흐르는 데서 콩깍지 까고 부성기 주워다가 이제 뭐 쓰레기통에 있는 거 쓰레기통 주워서 많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기록에는 주워서 씻어가지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니까 그 아리스토포스라는 친구가 디오게네스의 친구가 합니다. 조금만 처신 잘하면 그거 더럽게 콩깍지 까고 말이지 부성기 씻어가지고 그렇게 안 먹어도 될걸 이러면서 불쌍해서 디오게네스가 뭐라는지 압니까? 콩깍지 까고 부성기 씻을 줄만 저만 알아도 대가리 처박과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걸 그렇게 되는 나야 나. 야, 어떤 게 멋지고 어떤 삶이 여러분 멋지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 안 하면 사람이 뭐 달라지 안 바뀌죠. 참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파탄입니다. 끝나는 교육입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로봇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때 로봇도 그냥 욕심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남을 해코자 하는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자, 이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 아까 자살률 1위라고 그랬는데요. 그 자살의 반수 정도가 10대입니다, 또. 참, 거의 성적 때문에. 성적 때문에. 판검사자라고 들게 뽑는 엄마 아빠 보기 싫다고 불지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시험 봤는데 점수 났다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약 먹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이 단순하게 이번 일 저번 일 두 가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번 그런 나라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 CIA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댓글 달고 개입했다가 들켰는데 거짓말하는 나라? 미국이 그렇겠습니까? 프랑스가? 영국이? 그런 선진국이라고 다니면 가서 그런 걸 배워야지 됩니다. 그 나라는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문화적 자존심과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영국을 가면 영국에 가서 뭐 만찬하고 옷 입고 뭐 다니면서 뭐 좋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얼마나 인문학을 소중하게 하는 나라인가?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 유명한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를 쭉 거닐고 있는 그 뭐 인도니 뭐 어디니 쭉 식민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제일 큰 땅덩어리가 인도였지 않습니까? 인도에 면화를 수입하다가 영국에서 방직기계에서 그 뭐 어린 애들까지 참 열 몇 시간씩 노동을 통해서 모직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게 영국의 18, 19세기 때 식민지 지배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도와 셰익스피어 바꾸지 않겠다. 정치적 가치를, 인문적 가치를 높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영국 가서는 그런 걸 배우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가 나치 4년 2개월의 참 식민지는 아니죠. 점령지에서 통치를 받고 난 뒤에 6,700명을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760명을 집행을 합니다.
7만 명에 가까운 이 나치 협력자들을 잡아서 처벌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살 먹은 나치 협력을 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합니다. 막 그때 언론이 제일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나치 전향회에서.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처벌을 한다. 한 언론인이 그럽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진짜 나치 협력하는 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는 딱 그럽니다. 침묵은 악마의 찬양이다. 침묵하는 건 악마를 찬양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치에 협력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때 협력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반대 안 하는 그것이 내 몸에 죄다 해서 처벌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는 4년 2개월입니다. 우리는 36년입니다.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산 세월이. 근데 친일 전력자 고위급 치일을 이렇게 처벌한 것 10명이 안 돼요. 해방 이후에 경찰 조직에 들어간 일제 경찰이 고위층 총경급 이상이 70%가 전부 일제 경찰입니다. 이러고 어떻게 나라의 기관이 쓰고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다 친일하고 그저 거기 붙어서 구도 용맹을 하지 뭐 하려고 독립운동한다고 다 총 맞아서 줍니까 그러게? 아 군대 안 가는데 뭐 하려고 총 들고 그 북방 한계선 아니면 뒤에 무적 들어가가지고 총 들고 지킵니까? 애국심이나 상식적인 하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는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가면 그런 나라에 가면 역사, 전통, 문화 그런 걸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지도자, 대통령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 인간은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도 문학서적이라든가 뭐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책들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 여러분들 NLL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NLL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공부해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아니 노는 시간에 책 좀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우리 절대적 이 문제가 남북 문제 아닙니까? 남북 문제. 분단이란 지금 동서독이 통일된 데는 전쟁을 안 치렀죠. 전쟁을 안 치렀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주역이 이 진보 좌파가 아닙니다. 보수 우파가 소독의 보수 우파가 기민당이 기독교 민주당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통일 정권을 잡고 통일을 이뤄냅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정권이 통일의 주역이 됐을 때 큰 마찰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통일을 주지. 결국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 다 승진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간단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종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차적하면 종복으로 찍습니다. 옛날에는 반공, 빨갱이, 간첩 이렇게 전부 잡아다 죽이고 지역살이하고 한 사람들을 지금 무죄받고 있습니다. 지금 종북으로 몰아갑니다. 종북 딱지만 붙이면 그 이데올로기 가지고 정치에 나가는 아주 딱 하나의 그냥 블랙홀 같이 모든 쟁점이 종북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민과 국민 간의 갈등과 저한테도 참 우리 명진 선생님 불교 얘기하실 때 보면 너무 이해도 하기 쉽고 본문도 참 쿨하고 이해가 하기가 좋은데 우리 스님은 좌파 같아. 그리고 어느 참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이 정해진 아니 회복 스님 같은 분은 몇십억씩 들여서 그 청춘교에다가 절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복 신부는 내가 인물이 못 났습니까? 말을 못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도 혹시 저 스님 좀 크게 도와줬다가 나중에라도 세무사찰이라도 불러오겠죠. 이런 부담들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좌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앞으로 먹고 달라면 돼요. 근데 이러한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사상적인 이런가 이들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남북이 지금 전쟁 치르고 난 이후부터 들어간 군사비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대에서 자동차를 뭐 100만 대, 200만 대 미국에 수출해봤자 미국에 있는 비행기 F-15 하나 사오면 끝납니다. 한 대도 제대로 못 삽니다. 군사비 지출을 만약에 의료, 복지, 교육 투자한다고 치십시오. 이거는 분단이 큰 원죄입니다. 분단이. 이 분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을 향해 가자는 게 연민의 공동선언이고 14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남북이 왜 이렇게 갈라졌고 남북이 뭐 우리가 갈라졌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강대국들이 갈라놓은 거란 말입니다. 한발씀. 전쟁 범죄자 일본을 갈라놔야지 우리나라를 갈라놔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중국 대륙을 거쳐 내려오면서 딱 맺힌 데가 이 조선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시베리아 벌판서부터 저쪽 우크라이나 이쪽부터 내려와가지고 참 어떤 지기가 홈빵 모여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꿀로 뒤집어 놓으면요, 이렇게 대륙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꽃수술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대륙의 핵심이 꽃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수술에 벌도 달라들고 나비도 달라들고 꿀 빼먹으려고. 그렇게 지기가 좋은 데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저 같은 준이 나온 겁니다. 뻔하잖아요. 결론은 먹힌 놈이라고 결론은 지 사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지기가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상황에서도 땅덩어리도 용하는 데다가 사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에다가 빈부격차, 그 와중에도 여자 죽고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런 거 보면 백탕 김연아 가능합니까? 이 좋은 땅덩어리에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질, 기능.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사 있죠? 병아리 감별사. 이게 손 탁 잡아서 툭툭툭 던지면 앞눈썹도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딱 잡으면 감각이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돈 내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되죠. 내가 주지할 때 세봐서 많이 저녁마다 불철을 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돈 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착 펴가지고 촉촉촉 세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눈은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활 잘 쏘는 이유가 뭐 집중력이 좋고 뭐 이게 아니에요. 눈이 좋아요. 몽골 사람들도 눈이 좋습니다. 몽골리안들이 다 눈이 좋아요. 눈이 우리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 시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만, 색안경 안 써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햇빛, 강렬한 햇빛을 오래 받으면 시력을 상합니다. 그만큼 약한 겁니다. 이 좁은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지기가 꽉 뭉친 그러한 대한민국. 분단만 아니면요, 어디다 대고 일본이 감히 독도를 저희 땅이라고 합니까? 어린 반푼을 치는 소리죠. 분단만 아니라면. 그리고 대통령만 똑똑하다면 독도 문제 못 나오게 하겠다. 이걸 막아버려야 됩니다. 2008년 7월 15일 후쿠다하고 이명박하고 회담하면서 후쿠다가 그러죠? 이거는 뭐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 당시에 그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던 강권이라는 사람이 7월 16일 날 증언을 해가지고 폭로 전문 그 신문 매체인 위키리크스라는 잡지에서 폭로를 얼마 전에 했어요. 대반감을 느꼈다고. 그렇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달라. 후쿠다가 독도를 우리 땅 영토로 표기하겠다니까 기다려달라 이랬습니다. 나 같으면 기다려달라고 안 해요. 무슨 소리냐. 독도 가져가라. 독도 가져가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마도를 하겠다. 아니,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기다려봐라. 아, 독도 안 돼. 싸울 게 없어요. 안 돼.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대마도도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우리 땅으로 가자. 독도는 가져가라. 야, 바꾸자. 얼른. 이런 걸 바꾸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겠죠. 정치 지도자는 그런 순간에 그런 말을 바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대선 후보라니까요. 너무 아까워. 잘 말고 생각해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 정동영 의원님 엄청 긴장하시네요.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반전을 통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내는 겁니다. 네? 오늘 방문 좀 길게 하랍니다. 떠나기 전에 뭐 다음 2년 2달이나 못할 텐데 못할 텐데. 처칠 영국 수상 다음 수상이 애틀리입니다. 애틀리. 이 사람은 노동당입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 지금으로 치면 진짜 완전히 좌파 빨갱이죠. 네. 전부 기간 산업을 전부 국교화시킵니다. 철도, 민영 항공, 무슨 탄광, 이거 전부 국교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정책 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애틀리 노동당한테 표를 몰아줘서 애틀리가 당수가 됩니다. 그 전에 처칠이 수상일 때 이 애틀리가 국유화 주장을 계속 국회에서 의회에서 주장을 하다가 처치하고 계속 부딪혀요. 하여튼 뭐 덩어리만 있으면 전부 큰 것만 있으면 전부 국유화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국가재산을. 근데 처칠이 바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애틀리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자리가 다 비었는데 아니 자리가 다 꽉 차고 애틀리 옆에만 이제 국회가 바로 끝나고 화장실 갔는 말이죠. 그 애틀리 옆에만 소변 볼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처칠이 그 자리에 와서 소변을 안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틀리가 아이 그 처칠 보고 아이 수상 여기 와서 일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거기서 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당신은 큰 것만 보면 국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걸 보고 국교한다고. 이런 정치, 네? 이런 멋있는. 그러니까 처칠이 참 근데 정치인 중에서는 그만큼 유머를 아주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의 유머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끝없는 인문학적 그 사유와 철학과 독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살면서 분단된 한국 사회를 살면서 분단의 문제, 남북의 문제, 이러한 가정주부라는 거 알아야지 돼요. 이 분단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나가고 이 민족적 역사의 아주 숙명력 우리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께서 10년 후 통일이라는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과 북 간의 관계 또 비밀리에 뭐 원래 간첩같이 북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던 얘기 개성공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성공단 만들려고 그럴 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30만 홀랑 500개 가지고 개성공단에 다 보내겠습니다. 이런들 얘기들 이런 기사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회가 됐으면 그냥 제 용돈이라도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논하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책을 어저께 제가 오늘 강연 장소에 갔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보세요. 또 그러다가 다음에 왜 실지 몰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서점에 가서 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단지구의 회원들은 좀 눈이 아프고 시력이 어두워도 이런 책 봐야지 돼요. 그래서 소양도 교양도 있고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폭이 넓은 그런 그 지성이 불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근데 저분은 얘기해보니까 불교 신자인데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아주 판단력도 정확하고 그래. 이게 포교예요. 포교 따로 한다고 뭐 전반지를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여러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 그게 불교를 포교하는 겁니다.
이 책 편전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은행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도태 장소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본문을 드리려고 이제 오는 데가 돼서 몇 번 여러분 생각을 해서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정동용 전 통일부 장관님한테 남북 문제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얘도 억지 안 쓰고 조곤조곤 이렇게 차분하게 목소리도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인물이 아마 나한테 많이 떨어지지만은 이제 이번 11월 17일부터 이제 동안거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여고생의 성적 낮은 걸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했죠. 참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참 죽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자식 갖고 있는 부모들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왜 참 그렇게 죽어야 되나? 또 가을이 되니까 입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건데, 귀중한 건데, 소중한 건데, 삶이 왜 소중할까요? 삶이 왜 소중할까요? 죽기 때문에 소중하죠. 죽지 않으면 소중할 게 없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겁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소중하냐 마냐 할 게 없습니다. 차별할 게 없어요. 죽는다는 삶의 끝인 상대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거지, 삶에 반대되는 개념이 없으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뭐 좋다, 나쁘다 개념 붙일 게 없죠. 소중한 건 죽음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뭘까를 묻기 전에 그러면 삶은 뭘까를 다시 또 물어야 됩니다. 삶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사는 삶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이 물욕과 권력, 출세 지향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얼마나 고달프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얼마나 참 행복하다는 게 뭔가? 그것이 어떤 걸 행복이라고 할까? 끝없이 경쟁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시험 점수 잘 받아서 대학 가면은 괜찮은가요? 그 생명을 끊은 여학생이 미대를 가고 했더만요. 미대 가보십시오. 미대 가면 돈 안 드나요? 경쟁 안 하나요? 교수한테 레슨비 안 갖다 주고 레슨 안 받고 뭐 어디 국정에 입선할 수 있나요? 이 수학한 놈의 경쟁사예요. 인터넷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 그렇게 쉬운가요, 취직이? 얼마 전에 뭐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취업자 수가 많이 줄고 취업자 수가 갑자기 한 석 달 늘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방학 때 가지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들어간 걸 전부 취업으로 잡아놨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취업된 걸로 제가 통계 발표를 한 겁니다. 일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떨어졌는데 대학생 취업률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취업률이 약간 높아진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법을 해서 오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리고 대개 50대, 60대 이렇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온 분들이 차리는 게 통닭집이 그렇게 많답니다. 쉬우니까. 체인점 해가지고 통닭집, 퇴직금 가지고 통닭집을 내면 통닭집이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뭐 좀 빚좀 얻어가지고 했다 보니까 망하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개인별로 지고 있는 빚이 평균 1억 4천입니다. 국가 부채가 이제 1,000억 조를 넘었죠. 개인의 부채도 1,000억 조를 넘었습니다. 언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를지는 이명박 정권이 이게 터져나와야 되는데 터져나와 방법을 안 그래 다 막아가지고 지탱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그 경기 불안한 상태 속에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서비스 다니는 기사가 최종범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을 해도 배고프고 더 이상 가난의 즐거움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쓰고 목숨을 끊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도 아닙니다. 그냥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 일을 맡아서 해주는 언제든지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자세히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성수기 때 7, 8, 9 성수기 때 수입이 350이고 때로 많을 때는 500만 원까지도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냉장고도 고장나고 에어컨도 고장나고 하니까 서비스 다니잖아요. 그 서비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다시 또 전화가 오죠.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때 만약에 뭐 불친절했다든가 서비스 질이 안 좋다든가 하면은 몇 건이 모이면은 그 사람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은 다 하는데 그게 삼성전자의 친절이 아니라 목 잘리는 친절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수기에는 11시까지 뭔가 뭐 물량이 밀리면은 11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밤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350인데 기름값 전화 받고 계속 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비 이런 거 거의 다 자기가 버는 돈에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갖고 가는 돈은 350이라도 250 정도. 비수기에는 다 제하고 나오면 150 정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인 가족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다 못 살겠습니까? 이게 삼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 LG, 서비스센터 다 그 짓들을 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풀어지고 보수가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온 보수 세력이 돈, 권력 다 갖고 있죠. 재벌들도 보수 진영으로 봐야 되죠. 돈, 권력, 정보, 인맥, 학력, 지역적 결합까지 다 해서 한국 세력은 보수 세력이 아직도 70, 80%, 80, 90%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품고 가야 돼요. 진보는 품을 수가 없어요. 진보는 품을 게 뭐 있어야죠. 보수가 넓은 마음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희 그 통진당명을 뭐 통일부 장관이나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주 최대 정적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슐리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변호사 출신인데 링컨은 학력도 우리 청에 들어와서 6개월 학교 다니니까 전부라고 정규학교를 다니게. 그 링컨이 독학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가 됐고 이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인물도 좋아요. 잘 생겼고. 근데 링컨은 우리가 뭐 사진으로 봐서 모르는데 미국식으로 보면 굉장히 못생긴 거랍니다. 팔이 길어가지고 팔기 원숭이라고 이렇게 놀렸다고 그래요. 그 링컨이 팔기 원숭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을 때 이 스탠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리카를 원숭이를 잡으러 갈 것이 없다. 링컨을 잡아오면 그것이 원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독을 준 겁니다. 인신목욕을 준 거예요. 왜 그 스탠턴이 변호사로 잘 나갈 때 초보 변호사가 된 링컨이 사건을 맡았는데 둘이 같이 같은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근데 배틀리가 내가 저렇게 천박스러운 놈하고 저렇게 못생긴 놈하고 저렇게 학교도 못 나가는 놈하고 이 사건 내가 맡을 수 없다고 사건 안 맡아버립니다. 이게 배틀리, 스탠턴이에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문제니 여러 가지 남북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 장관을 당도 다릅니다. 링컨은 공화당이고 스탠턴은 민주당이에요. 당도 다른 그 자기를 인격적으로 팔긴 원숭이 못난 놈, 학력도 없는 놈하고 가장 인간적 모욕을 준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반대합니다. 공화당에서도. 이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우리의
정치적 적을 당신이 이렇게 포용하는 이유가 뭐냐?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냐? 막 가진 손가락질 나요. 그러니까 링컨이 얘기를 합니다. 적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멸절시키는 것보다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더 큰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남북전쟁을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스탠턴이. 정말 이제 사람을 알아본 거죠, 링컨이. 아, 저 사람이면 당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일 맡기면 잘할 사람이다. 이게 탕평정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이 남과 북과 동서 이런 거 다 해서 한국 사회를 탕평정책으로 정치를 끌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스탠턴이 큰 공로를 세우고 서로가 가차원 사이가 됩니다. 링컨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권총으로 이렇게 암살을 당하죠? 죽고 난 다음에 제일 슬퍼했던 게 스탠턴이에요. 미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여기 잠들다가고 그 비명을 조사를 합니다. 이런 통합의 정치, 이런 관용의 정치, 이런 화합의 정치, 이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같이 있었던 김무슨 귀춘인가 춘인가 저들끼리 통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야당과 굉장히 진보당과 그런 우리 북한과 이게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이 허리가 끊어져서 우리가 기신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허리를 이어서 척추가 바로 수두룩 만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가는 길이 남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이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종족한테 임명하는 이런 포용력을 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의 품으로 아버지의 이 형식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 같은 자리에 품어 그런 그 마음으로 한국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육과 이 경쟁사에 못 씁니다. 그런 애들이 만약에 커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저만 알아도 부모는 몰라봅니다. 경쟁만 하다 보니까 부모도 경쟁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남한테 뭐 이렇게 위해되는 행동하지 마라. 공중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런 거 말고는 따로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지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쳐.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막 돼가지고 이렇게 차 없고 할 때 기차 타고 많이 다닐 때 기차 타고 꼭 앞에 앉은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 뭐 저희 우리 애 사주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저는 그렇게 잘생기고 뭐 이남이고 그런 게 뭐 어렸을 때니까 더 했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사주를 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무슨 생이요? 근데 뭐 제가 잘 몰라요 또 무슨 생이. 그럼 아이고 우리 애가 뭐 무슨 생인데 무슨 생이면 몇 살이지? 무슨 생이면 몇 살이 되면 나오거든요. 몇 살이지? 언제를 해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그럼 이제 몇 월이요? 또 음력으로 꼭 물어보긴 봅니다. 아, 몇 시? 다 물어봐서 사주를 보고 이제 혼자 앉아서 손가락을 까짝까짝 합니다. 그러고 어머니 막 보고 있어요. 우리 스님 뭐라 하나. 근데 제가 겉으로 봐도 품위가 도인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고 참 어디 보자. 어디 손 좀 보자 그러고 손금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놈 참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어른애처럼 고집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야는 이게 고집이 보통이 아니고 이마가 다 애들이 요즘 보니까 애기들은 거의 다 이마가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러면 골상을 보니까 보통 큰일을 치를 놈이 아니야. 근데 야는 뭐 이렇게 함부로 부모가 말이야 억지로 뭘 시키거나 한 차례를 때리거나 이러면 큰 소리 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그만큼 그런 엄청 그릇이 큰 놈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이놈은 정말 이게 장군감이야, 장군감.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때는 직성살이다에다가 삶은 계란에다가 사과를 깎아서 다잘 먹으면서 인간 해방의 전선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봅시다. 이 경쟁 사회에서 내 자식까지 입시 지옥 아닙니까? 입시 지옥. 취업도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이 되는 입시 때가 제일 사춘기 때인데, 그때 지옥을 겪게 하는 한국 사회 교육. 그래도 제가 대선 출마해서 이거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통찰력과 외국의 사례와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철학과 이게 송두리째 못해져가지고 내 이런 얘기 자꾸 안 해. 이걸 배워가지고 정동영 의원이 다 이대로 써먹을까봐. 정말 우리가 고민이 뭔지, 우리 시대의 고통이 뭔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이 뭔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문학적, 철학적 고민과 고뇌를 가득 안고 오늘 교훈, 공부하는 단지불에, 철학하는 단지불에, 사유하는 단지불에,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단지불에, 그러면서 더불어 그런 삶을 살면은 제일 건강도 좋아집니다. 저 뭐 어디 크게 아프다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뭐 그거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 뭐 회전 근개 파열, 등산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좀 안 좋았다 하는 거. 환절기 되면 비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비타민C를 부지런히 먹으니까 없어졌어요. 기관지, 천식, 비염, 충동 중에는 비타민C가 최고인데 약장사까지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선영 수사 보고도 제가 먹던 비타민C 꼭 명령이야 스승에 그냥 먹으면 언제는 상자 띠뿌딱 했어요. 진짜 먹어보니까 싸고요. 약값도 싸요. 얼마 안 듭니다. 네. 기독교 재단에서 만들긴 하지만 고려원단한테 제일 좋답니다. 그런 가리지 말고 꼭 건강도 해야죠. 좋은 사유와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또 만듭니다. 맑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하는 사람은 피도 맑아집니다. 생각이 탁해지면 우리 몸에 피도 탁해져요. 그러니까 이 혈관을 막고 당뇨, 혈압 다 피가 탁해져서 오는 병이거든요. 조용히 사유하고 성찰하고 하면은 금방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러면 대부분 눈이 시원해져요. 그런 지혜로운 불자 꼭 저도 봉헌사 이번에서 저번에 명조와 신임 회장님이 왔을 때 아이고 대중고향 뭐 이번 경우는 저는 접견을 안 하고 정말 이제 뭐 환갑 지나면 내년 65 되는데 마지막 참 저희 몸을 불태우듯 정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 아주 욕심 또 막 벌써 가슴 막 울렁울렁하고 좋아요.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병문이가 아이고 선생님 그 감옥살이 가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아들 피해가서 너무 좋다고. 나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성태이가 제일 무서워? 그래도 어저께 강연하는 데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알아요. 여기는 지가 그래도 되는지 거기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안 본다는 생각하니까 괜히 참 뭔가 멀리 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북대 때 꼭 다 오셔서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